네, TV 책방 목소리.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합니다. 정말 만나뵙고 싶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 세대를 뛰어넘는 멘토 오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오늘은 좀 특별한 장소네, 도서관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는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죠. 예. 교수님, 여기서 대부분 생활하시나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연구원들은 다 밖에 있고, 여기 사무하시는 연구원들하고 제가 여기 오는데 사실은 옛날 이것이 그 영인문학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시내에 있다가 일로 옮겨왔죠. 네. 그렇군요. 교수님, 지난해 총 4권의 책을 내셨고요. 올해 지혜최전선 또 한 권이 나와서 5권의 책을 총 지난해 쓰셨는데 도무지 안 쉬시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책을 끊임없이 쓰세요? 계속 쓴 것이 아니라 네. 내일 해야지 해가지고 미루다가 이제 나이가 차니까 이제는 내일이 없다. 지금 해야지.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미 나왔던 책들인데 그 일본말로 내가 쓴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쓴 것을 남이 번역하는 게 우습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글만은 일본에는 일본말로 썼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오리지널로 한글로 이것을 우리말로 쓰겠다. 그런데 계속 바쁘니까 이미 써놓은 것이니까 안 하다가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일본말을 딴 한국말로 옮겨서 번역을 해서 내가 한국인인데 그러니까 한국인이 일본말로 책을 쓴 거를 한국인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권이 또 나와요. 그 일본 거를 가서. 근데 아주 번역을 잘 하셨더라고. 그래서 참 재밌구나. 정말 자기 자식이 어디 양자로 갔다가 커가지고 돌아왔을 때 네가 내 애냐? 그 반가움 있잖아요. 요즘 뭐 출생의 비밀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아이고 네가 내 애였구나. 반가움. 내 글인데도 아주 반가움. 그런 그 두 아들을 출생의 비밀에 잊었던 아들 둘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독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한테는 유별나고 거기에 또 일본어를 처음으로 그대로 원텍스트를 붙였으니까 저는 그걸로 독자에게 충분한 내 자신의 성의를 보여준 거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쓴 거, 내 육성으로 쓴 건 아니지만 육성으로 한 것이 지혜최전선으로서 저거는 이제 요즘 와가지고 쓴 책이고 저건 20년 전 책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이 지혜최전선, 오늘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그런 책인데 작년에 중앙일보에 연재한 글들을 엮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지면이 짧으니까 내가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한 것을 기자가 받아 쓴 거를 다시 또 내가 보면서 또 붙여놓고 하는데 길게 덧붙이면은 지면이 또 무차비하게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모를 거예요. 방송 시간도 그렇죠. 그렇죠. 기억하죠? 목 자르는 거예요. 거기 손 자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자른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그 독자들은 완전한 것을 못 보고 편집된 글을 보고 이런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게 라이브로 가는 것이 아닌 이상은 편집된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 내 글이 독자들이나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그 메커니즘에 그 전달되는 과정,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 그래서 내가 형편없는 말을 했는데도 편집하면 잘 나올 수도 있고,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도 영 바보스러운 소리 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미디어의 인터페이스, 그 시청자와 여기 나오는 그 출연자, 네. 그 사이의 미디어, 네. 이게 출연자나 시청자보다도 훨씬 이게 시청자를 만들고 또 이 연출하는 그런 분들,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책이라고 하는 거 일반론의 얘기지만 항상 작자는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책을 쓰게 되는 거죠. 완벽한 책을 쓸 수 있다면 그 많은 책을 왜 썼겠어요? 쓰고 후회하고 써놓고 또 후회하고. 네. 그 연속이니까 책을 많이 내셨어요 하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후회 많이 하셨군요. 여전히 쓸데없는 말 많이 하셨군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 책 하나를 딱 썼으면은 네. 그 많은 책 필요 없고 작년에도 책 한 권으로서 좋겠을 것이다. 네. 여러 권 냈거든요, 작년에. 그죠. 묵은 책이지만. 이 정영모 기자께서 이 책에 이제 남겨놓으신 메모를 보면 네. 그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인터뷰를 하시고 이제 칼럼을 연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본인이 그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놓으면 그것만 가지고서도 200자 원고지로 막 30매, 뭐 어떨 때는 50매, 100매 막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걸 또 다시 신문 연재에 맞게끔 줄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작업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워낙 그 선생님의 말씀이 밀도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툭 던지시는 한마디도 풀어서 보자라면 책 한 권도 분량이 그렇죠.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정영모 기자님께 굉장히 어떠셨습니까? 일을 하시면서 고마우셨습니까? 아니면 또 뭐 그게 어떤 참 특이한 책인 게 우리가 글을 썼을 때는 네. 가상의 독자를 네. 생각하면서 쓰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나? 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 호흡이 너무 길잖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앉혀 있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중성이에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성 독자만을 쓴다 하더라도 남자, 여자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여성에게 보내는 그렇죠. 글이라 할지라도 일반 대중은 중성이죠. 남자, 여자 다 객관적이고. 또 노인일 수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독자를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은 추상적인 독자지. 정말 내 아들에게 쓴다든지 내 친구에게 쓴다든지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자는 특별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추고 그 사람의 표정에 맞추면은 막 이렇게 옆에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기자들도 다 그러지만 이걸 치는 거예요. 계속. 네. 그 소리도 좀 기분이 걸리고 따따따따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이걸 보니까 내 눈 맞추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여기 정리하기 바쁘니까. 그런데 뭐 쓰다가 조금씩 웃으면 뭐 내 말을 비웃는 거야? 너무 재미있어 하면은 이게 시원찮은 소리 하는데 뭐가 재밌어? 막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정 기자는 표정 관리하느라고. 네. 우습지 않아도 웃어줘야 되고 진지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 와서 진지한 표정을 하고 옆에 정리해야 되고 그런 중성적 독자가 아니라 피가 있고 피가 돌고 숨을 쉬는 네. 살아있는 한 사람 앞에서 그걸 독자로 생각하고 글을 쓴 거, 말을 한 거지만 네. 그것이 아마 그 대화로 한 권의 책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한 장점이 있는 형식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요. 마치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이 정영모 기자에게 투영을 해서 이어령 교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절로 받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내가 자네는 종군 기자야. 우린 싸울러 나가는 거야. 네. 각오 돼 있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 문과인데요. 내가 저 이과 얘기하면 문과! 내가 몇 번 얘기해. 종군 기자 문과가 어디서 총탄이 날라와? 이래가지고 사실상 이거 보는 사람들은 메타포인 줄 알지만 네. 정말 우리는 지의 최전선에서 딴 사람은 저기서 싸우고 있는데 외롭게 두 사람이 돈키호테하고 산초처럼 네. 서로 남들이 모르는 거기 가서 피투해가지고 진지하게 싸우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참 외롭지만 행복했던 우리의 지의 최전선에서 정군 기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는 남들이 다뤄주지 않는 계급장 최고 사령관으로서 전사로서 네. 언어들이 전부 내 부하들이잖아요. 네. 너 가서 죽어 그러면 죽거든 언어들.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문학을 하길 잘했다. 누가 내 말을 그렇게 고분고분 들어줘요? 쫙 쓰다가 특히 교정 같은 거 볼 때. 네. 그 뭐 붓으면 가는 거야 죽는 거야. 또 싹 집어넣으면은 교체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인사 조치 한번 하려면은 말이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말 하나 가르치는 건 간단하거든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글 갖다 집어넣고 빼요? 안 그렇죠. 도자를 는자로 고치는데 제가 글을 썼으면은 1시간, 2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가 그랬어요. 그 미문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오늘 뭐 하셨습니까? 점 하나 찍었지. 글에다가. 그리고요. 뺐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건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점 하나 찍고 다음에 지웠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오늘 시청자들이 보면은 마치 그 맛있는 음식 먹다가 또는 맛없는 음식 먹다가 주방을 들여다보면 아, 내가 음식을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해가지고 정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감동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작자의 숨어있는 그 창작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그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도 그러시고 그 글도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타협 추종을 불허하는 그 어떤 음축, 그러니까 단 하나 때로는 어떤 아주 복잡한 사회 상황도 그냥 단 하나의 단어로 응축하고 맞아요. 또한 그 응축한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방금도 지혜 최전선, 전쟁터, 지금 언어는 내 부하, 그렇죠. 수없이 많은 비유들이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도 뭐 고양이라고 부르신다.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이 책에 지금 있습니다. 맞아요. 또 이 책을 보면 마치 어떨 때는 수많은 동물들이 무슨 동물의 세계처럼 막 나옵니다. 막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런 어떤 어떤 구상, 또 어떻게 보면 통찰력, 이런 비유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어디서 나오는 참 평생을 저도 궁금해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다못해 우리가 줄넘기를 해도 처음엔 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내가 줄이 와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줄넘기를 하면은 호흡이 그렇게 돼가지고 리듬이 오잖아요. 생체 리듬처럼. 그것처럼 언어를 다루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아무개 책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책상이라고 2m가 넘는 책상 큰 거 있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와서 그래요. 책상 크네요. 이게 책상이야, 내가? 말이야, 말. 4바퀴 달렸잖아. 이게 뛰어.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말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잖아. 그러면 말. 뛰는 말. 그러면 이 말이 어느새 말이 되니까 저거 내 말이잖아. 저거 내가 달렸잖아. 그러면 진짜 말이네요. 아니야, 말 아니야. 이게 배잖아, 배. 지금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들을 때 다 이게 전부 항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배야, 나 선장이야. 그렇게 그때 재치를 부리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할 때 내가 초원을 날리는 말일 수도 있고 글 쓰는 게 망망대해에 정말 일엽천주 둥실 떠있는 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컴퓨터가 하나의 우리 보통 컴퓨터 보고 그러잖아요. 제 그러잖아요. 그거 살아있는 거거든. 요즘 인공지능 한참 하지만 딴 거는 제 그러지 않아도 어린애들이나 그러지. 책상 같은 데 부딪히면 엄마 얘 때려줘 그러지만은 다 큰 사람이 컴퓨터 보고 쟤는요 얘는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동물로 비교해 보면은 CAD라는 말이 있잖아요. CAD라는 것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디자인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컴퓨터를 자꾸 자기 주인으로 알고 자기가 모섬인 줄 알아요. 컴퓨터가 시키는 걸 하는 줄로 알아요. 지금 AI 문제도 그거예요. AI?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진짜 들어갔잖아요. 인공지능. 근데 뭐가 사람하고 대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언제는 우리가 내 정신 가지고 산 줄 알아요? 다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야. 약하니까
그냥 살 수 없으니까 사자가 덤비는데 우리 머리 안 쓰면은 사자 이겨요? 창칼 이게 전부 사자가 나보다 나으니까 지능을 발달시키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보다 높은 지능과 싸우면서 오늘날 우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처럼 얘기하는 말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원바탕이고 배우면은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시청자는 이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런 말을 쏙쏙쏙 하려면 책을 얼마나 읽어야 돼? 공부를 얼마나 해야 돼? 저도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공부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게 지네가 가는데 두꺼비가 보니까 희한하잖아요. 자긴 다리가 4개인데도 가끔 쓰러지는데 이건 다리가 수십 개 달린 놈이 막 하니까 야, 너 희한하다. 어떻게 너 그 다리 순서를 알아가지고 말이야 그 많은 달을 헷갈리지 않고 가냐 그러니까 야, 이 바보야 잘 봐. 나 이거 첫 번째 했지. 그 다음에 요거 떼었지 했더니 저도 헷갈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서 기어갈 때는 되는데 의식해가지고 요 말 다음에 요 말 하다 보니까 자기도 헷갈려서 못 갔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 지혜, 책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내가 공부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인데 컴퓨터에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가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인공지능 생겨도 나를 도와주지 인공지능이 나를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을 싱킹으로 바꾸면 예. 컴퓨터가 내 생각을 도와준다. 네. 그런데 그 앞에 떼보니까 cat, 고양이. CH가 돼요. 알고 한 건 아니지만 마우스 쥐잖아요. 그거? 네네네. 그 고양이와 쥐는 이거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캣이라고 부름으로써 아까까지 단순한 마우스라고 비유 말이 정말 살아있는 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클릭할 때 뭐라 그래요? 찍찍 하잖아요. 클릭이라는 말이 원래 떡딱하는 얘기인데 그걸 캣과 쥐니까 내가 글 쓰란 건 고양이와 쥐의 싸움이에요. 쫓아가고 도망가고 막 미키마우스가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는 쥐가 울다 그럴 때 클릭 쥐가 짹짹. 그럼 벌써 똑같은 컴퓨터와 똑같은 마우스를 쓰면서도 나의 서재 공간은 디즈니랜드 같이 된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자연히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도날드 다크 같은 거 말이죠. 우리가 사실 말이 도날드 다크지.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피킨닭이잖아요, 그거. 근데 중국집 피킨닭하고 도날드 닭이 같아요, 그거? 손수가 다르지. 그렇죠. 네. 그런 거하고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나의 서재는 뭐냐? 선실일 수도 있고, 외로운 섬일 수도 있고, 지혜의 최전선일 수도 있다. 이거는 내 서재가 지의 최전선으로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른 글 쓸 때는 아마 섬에서 외로운 섬, 아마 내가 시 쓰거나 뭐 이렇게 하나이나 뭐 표현 들릴 때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세상은 무인 고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가리도 없는 밤이란 어찌하리라 천상병 같이 그런 상태에서 쓴 글이 명상집이고 이것처럼 하나의 배터 싸움하는 전쟁터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말이 아니라 피가 튀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살아있었으면 이 책은 성공한 거고. 읽는 동안에 굉장히 긴박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면은 예. 다소 전쟁을 하긴 한 거네. 성공. 가슴도 뜨거워지고요. 그러게요. 디지로그라는 말도 네. 사실 그 디지털, 아날로그 합친 말이. 합친 말. 네. 근데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세상에 준 충격이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그 단어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들을 만들면서 그 언어 자체가 정말 살아있는 언어로서 기능하는 것을 봤는데 근데 그 디지로그라는 책도 벌써 10년이 벌써 됐더라고요. 그 한국의 디지로그 그 이후에 10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또 피가 거슬러 올라. 디지로그를 내가 썼을 때 어떤 기업의 CEO가 그걸 읽었으면 왜 스티브 잡스가 그걸 냈겠어요? 우리가 애플을 만들었겠지.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인터페이스가 제일 중요하다. 컴퓨터 잘 만드는 사람 많다. 컴퓨터 이거 잘 치고 그 프로그래머 많다.
근데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키보드 봐라. 130년이 지났는데도 키보드가 소위 특히 이 배열, 거기 네. 만드는 거. 네. 코드락이라고 하죠. 옛날 130년 치던 그 타이프라이터, 그 제일 먼저 생긴 QWER 여기에 코드락. 그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사람 손가락이 뭐예요? 이 손가락이. 네. 이게 제일 많아요. 이거, 없으면 군대 못 가요, 이게 트리가. 네. 네. 방아쇠 잡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 가리킬 때도 이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걸로 말이죠. 영어 한번 쳐보세요. 뭘 치나. 제일 안 쓰는 Y자를 때려, 이걸로. 그리고 키보드 중에 제일 안 쓰는, 사람 중에 제일 안 쓰는 손이 이거야. 그쵸. 새끼손가락. 맞아요. 이거 셔 썼을 때나 이거 깨물어서, 이거. 결혼을 약속하거나 뭐 그럴 때. 그건 괜찮지, 그래. 그래도 결혼을 약속할 때나 이게 존재가 아니지, 약속. 그때는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단지할 때 여기 있잖아. 이거 깨물 때 이거 깨물. 딴 건 안 돼. 그게 제일 불쌍한 그 새끼손가락이라고 하죠. 이걸로 제일 많이 쓰는 영어 자판에 A를 때려. 맞아요. 이게 코드락 자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찬스는 인터페이스에서 나온다. 이 키보드를 없애고 직접 다이렉트리 이걸 갖다가 130년 동안 안 움직이던 거 딴 건 다 그렇게 발달했는데 네. 인간과 기계 사이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누가 개량하지 않는다. 디지로그는 뭐냐? 디지털의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아날로그 세계를 합쳐질 때의 인터페이스 혁명이 미래의 돈도 생기고 기술도 네. 생기고 인간들의 모든 게 여기서 생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컨테이너 얘기까지도 한 거예요. 예. 자, 트럭으로 실려 내려온 거를 배에다 실어날리려면 전부 내려서 배에다 실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손실이 많고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트럭 운전소 하나가 인터페이스 바꾼 거예요.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트럭에다도 실을 수 있고 배에다도 실을 수 있는 거면은 간단히 옮기면 육지와 바다의 인터페이스를 누가 혁명했어요? 컨테이너가 혁명한 거예요. 그 컨테이너 하나 때문에 오늘날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그 덕에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짐을 내려가지고 옛날처럼 인터페이스가 나빠가지고 그걸 일일이 갖다 옮겨 나오세요. 우리 지금 수입품들 수입 가격이 몇 배는 뛰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디지로그에서 써주고 네. 앞으로는 이렇게 인간이 몸으로 하는 거하고 사이버 스페이스 속에서 같이 연동돼야 된다는데 그걸 누가 했어요? 훨씬 뒤에 스티브 잡스가 손으로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면 늘어지고 이렇게 하면 네. 줄어들고 이렇게 남기고 그렇죠. 그게 바로 디지로그예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바로 사이버 세계에서 있는 거를 이어주는 게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둑 게임을 거기서만 해보세요.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온라인에서만 바둑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물론 사람끼리 하는 건데 네. 인터페이스는 이거예요. 그 사람은 실제로 한번 해봤다는 거죠. 네. 거기서 1등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오프라인 네. 만나서. 네. 똑같이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왜 이렇게 개수할 때 네. 바둑 개수할 때 이렇게 바둑 집어내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걸 못 하더라고.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봐. 다른 사람은 1, 2분이면 되는데 이걸 몇 시간씩 끝하는 거야. 복귀하라고 그러면 못해. 자동으로 계산해주니까. 촉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네. 그래서 햅틱. 이거 보세요. 사진 찍을 때 찍었어? 찍었어? 보통 거는 착착 소리 나는데 이게 소리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햅틱하자 부르르 떨게 만들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어느 글에서도 썼지만은 스마트폰이 저게 죽어있는 도구가 아닌 게 그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야달라 호주머니에서 꺼내달라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디지로그라는 것은 죽은 것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 있는 것에 또 디지털처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라는 데서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골프를 마우스로 이게 조이스틱으로 했어요. 네. 골프를 이렇게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위라는 데서 배워가지고 실제로 이 센서봉을 가지고 센서봉이 이렇게 들면 골프차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상에서의 자연 상태와 디지털 비트로 이루어지는 비트 공간, 여긴
아톰으로 됐지만 저긴 비트로 되는 세계가 연동이 되니까 인터페이스가 이어지니까 위가 한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네. 그게 한국에서 나와야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화나는 거는 지금 전화입니까? 스마트폰이? 말이 스마트폰이지 사진틀이지 건강 뭐 재주는 그렇죠. 말이야 그 뭐 걸어가면은 헬스 그 헬스케어 보행기지 맞아요. 수많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나하고 피부의 연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끼 제일 중요한 게 밥 먹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디지털은 밥 안 먹여줘. 그러니까 마지막 스마트폰에 남은 건 뭐예요? 밥 먹는 거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한국 젓가락에다가 와이파이 여기 해가지고 얘들하고 이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줘가지고 밥 먹을 때 내가 먹은 거면 염도가 얼마, 기름이 얼마, 중금속이 얼마 이게 얘들이 센서 붙은 걸 가지고 쫙 들어가면은 내가 가령 지금 당뇨병을 앓는다 그러면 당분 딱 하면 삐삐삐 오늘 당분 넘었어. 짜 더 먹지 마.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이걸 타고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이 어디로 갈까요? 스마트폰에 계약한 그 회사의 호스트 컴퓨터에 내 아이디가 들어가 보면은 1년 동안 먹은 모든 내 음식의 칼로리가 다 들어가요. 그게 빅데이터인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핸드폰을 쓰면은 전 세계 사람의 매일 먹는 것에 칼로리 또 무슨 중금속, 오염도 다 나오면은 빅데이터가 전 세계 사람 빅데이터가 있으면 의료 체계는 한국 사람이 갖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이게 비밀이 새일까 봐서 안 해주는데 공개 방송으로 여태까지 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외국 사람들이 하면 큰일 났다. 근데 누구 하나 전화 걸어와가지고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 알파고 그 만든 사람은 말이에요. 참 영국으로 보면 마이너리티야. 중국계 싱가포르인에다가 그리스계 싱가포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영국 지금 뭐니 해도 귀족 사이잖아요. 엄격하거든요. 11 패스라고 해서 이 지능도 11살 지나가면서 지능 나쁜 사람은 아예 상급 학교에 못 가도록 되었던데요. 그런 뒤에서 그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가지고 딥 마인드 테크놀로지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것도 서양 사람 안 두는 장기와 우리 바둑. 네. 그걸 발표하니까 생긴 지 5년도 안 된 회사야. 발표한 건 재작년에. 네. 2014년이야. 네. 그때 구글이 어떤 회사예요? 그게 바로 AI 하는 회사거든요. 지금 자동차도 만들고 있잖아요. 구글 자체가 AI야.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구글에 있는 엔진들은 똑똑해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쌓이니까. 누구도 대접 못 하잖아요. 몇 천만에 들어와서 하는 게 전부 그 사람들 클릭한 게 자기네들 지능이 되는 거예요. 검색회사가 아니에요. AI 회사 이게. 놀랍잖아요. 그 대학생 2명이 말이죠. 검색회사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자동차 회사가 되고 맵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구글 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았으면서 걔들 학습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나도 거기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클릭한 거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회사가 4억 불을 줘가지고 유럽 최대 게임 회사에 합병하고 인수하는데 4억 유로를 낸 예값이에요. 거기 CEO 말고는 세 사람이고 직원들은 10명, 뭐 20, 30명 안 됐어요. 지금은 한 200명쯤 되지만. 네. 구글이 알아봐서 샀잖아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려면 자기가 뛰어다니지 않아도 누군가가 쟤 특이한 애야 찍고 어느 날 와가지고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야 네가 하고 있는 게 말이야 세계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없어. 네가 뒤지려고 한다며 4억 벌 줄게. 이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권력에 처하고 어디 가서 돈 와서 사기치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잘 쓰면은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나? 나처럼 글 쓰고 뭐 창조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CEO 권력자들 중에
창조를 하는 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면 뭐예요? 내가 알지 않으면 뭐예요?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가고 네. 뭐 참 장관들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이죠, 게으르고 여러 사람 같이 못해. 장관 할 때 내가 제일 불행했던 때야. 남들이 다 알아. 매일 사표 쓴다고 집사람 뭐 여보 내 방 치워놔, 오늘 정말 못 견디고서 올게. 그래도 핫섭서서 그 2년을 채우느라고 예술학교 하나 만들려고. 네. 그랬더니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휩쓸잖아요. 네. 종합예술대학. 예. 네. 그거 내가 만든 거잖아요. 15분 전에, 그만두기 15분 전에. 네. 아, 15분 전에 만들었어요. 아, 그럼 내가 그만둘 건 난 자진해서 그만두기로 네. 해서 12월 달 개각에 나는 더 이상 하면은 기자회견하고 그만두겠어. 그래 정원식 총리요. 뭐 없는 말 하겠어요. 그분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12월 달에 개각이 있으니 몇 개를 마있어. 그때 나는 예술대학 내가 4개 세운다고 한 것 중에 예술대학을 만들자. 아니 기가 막힌 천재가 나오면 암 환자냐, 왜 외국 주리아도 보내냐. 돈 없으면 걔들 어떡할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날 국무회의에서 이걸 딱 내놓으려고 했는데 안건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나는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그만두는 그날까지 그 국무회의 마지막 날 15분 전, 개각 발표 15분 전에 그것도 이거 알면 큰일 나는데 남들 있는 거를 앞에다가 세층에서 차마 양심상 앞에다 놓고 두 번째. 그 앞에 봤는데 벌써 15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정원식 총리가 예술종합학교를 뭐 만들려고 이게 그 교육부에서 해야 되니까 네. 그 민교육 그 장관이 네. 국회 가도 옆에서 그거만 그 옆에서 열심히 하는 거. 요즘 같으면 카메라로 찍혔어 그거. 앉아가지고 예술학교 그거 서로. 그분이 협조해줘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가 해야 돼요. 그래서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고 직접 장관회의로 와서 그날 통과한 거거든. 그런데 그날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와글와글 야단이 난 거야. 다른 장관들이 뭐 우리 해달라고 그랬을 때 왜 안 하고 왜 문화부만 해줘 특권이라 막 그러는데 정원식 총리가 이제 이 다음 안건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청와대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말해서 다음으로 남겼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리셔. 5분만 주셔. 5분만. 이게 유명한 얘기. 5분만 주셔. 난 이제 떠나니까 이건 영원히 안 되는 거야. 네. 5분만 주셔. 그러니까 진짜 5분입니다. 시계 보면서. 예. 대통령 회의인데 청와대 가서 개각 발표하는데 5분만 주셔. 그런 때는요 웃기는 게 좋은 거예요. 핏대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잘못하는 거야. 그 야당의원들 여당 그거 아픈데 건드릴 때는 실실 웃어가면서 유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아프고 그게 효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크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여기 저 동자부 장관 그때 진념 장관이 있을 때야. 뭐 지금 다 계셔. 저 동자부 장관 말이야. 동자부에서 학교 만들려고 그러는데 왜 문화부 해주려고 그러는데 만드셔. 기저귀 차내가 말이야. 여기 파라 했더니 석유 나오고 말이야. 저기 파라 그러니까 석탄 나오면 그런 학교 하나 하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웃은 거예요. 뭐 농림? 걔가 여기다 뭐 심는데 하루에 막 몇 마지기씩 심는 애가 있으면 하셔. 우리는 4살, 5살 먹은 애가 대학원 나온 애보다도 모차르트처럼 잘 키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초등학교 넣어가지고 수능시험 쳐봐가지고 다 하면 하늘이 주신 건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와 웃으니까 정원식 총리가 통과한 걸로 압니다 하고 땅 때려버리고. 그게 예술종합대학이요. 예술종합학교예요. 거기에서 세계 1급들이 그냥 휩쓸잖아요. 오죽하면 한국 사람 나오면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그나마 장관을 그때 했기 때문에 후회를 했지만 학교 안에가 생겼듯이. 그럼요. 내가 정치할 수 없어. 국회의원 할 수 없어. 장관 할 수 없어. 정말 장관 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술이 뭐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비전이 뭐고, 어떻게 해야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이걸 아는 사람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그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사교술도 없는 사람들, 어디 가서 돈 안 끊고 어디도 은행에서 대부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가 되면은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딥 마인드 4억 불에 팔려가지고 그게 한국 사람의 마지막 보루인 장기를, 바둑을 둘 줄도 모르는 서양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우리 와서 이긴 거니까 인류가 진 것이 아니라 한국 동양 사람들이 서양 문명 앞에 또 한 번 산업혁명 때 그러더니 AI 혁명에 또 한 번 무릎 꿇게 생겼구나. 여러 가지 얘기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귀결이 될 수 있는지 와 진짜 빠져들지 않아요. 정말 그쵸? 교수님 얘기 이렇게 빠져들고 저 듣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내 책 얘기해봐야 뭐라거냐. 미래에 이런 책 쓰는 젊은이들이 들어야지. 아 그럼요. 이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책은 시체시라고 그러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 사상. 진짜 책은 안 쓰여진 게 진짜 책이야.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북소리 때는 네. 저 북을 칠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책, 아직 읽지 않는 젊은이들,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러면 진짜 북소리, 우리 민족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북소리가 나오는 거고, 지금 다들 절망들 하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북소리 들일러 여기 자주 드나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새겨 진짜. 듣겠습니다. 앞으로 네. 교수님께서 또 책을 통해서 책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그래도 예, 예. 지혜가 굉장히 많이 예.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이 소프트웨어 파워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걸 굉장히 좀 강조하셨거든요. 예. 이건 또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양날의 칼인데, 네. 제임스 와트가 산업사회를 이끌어준 사람으로 다 책에 나와요. 네. 심지어 주전자 뚜껑 끓는 거 보고서 물 끓는 거 보고 전기기관을 발견했다는데,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 말을 하길래 하도 신기해서 그 사람 발명가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기기관 고치러 다니는 수리공이었어요. 그러면 전기기관이 있었네요? 근데 뭘 주전자 뚜껑 보고 만들어요? 그랬다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황당한 얘기잖아요. 전기기관을 개량한 사람이지, 전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특허를 냈어. 네. 딴 사람은 특허를 안 냈는데. 특허를, 먼저 사람도 특허를 냈지만은 이 개량한 특허를 내니까 자기보다 더 우수한 전기기관을 만들면 특허법 위반으로 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업사회의 전기기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단초를 만들어준 사람이지만, 네. 동시에 산업사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뭐 한 사람이야? 걸림돌이 된 사람이야. 그러네요. 독점하려고. 그러니까 남들이 그걸 해가지고 뭐 기차를 만들겠다, 남들이 이것을 딴 거다 쓴다 하면은 특허법에 걸리는 거예요. 특허법이 이게 몇 번이나 연장돼가지고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본물 터지듯이 전기기관을 이용한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지금 특허를 갖는다 하면 특허가 만인을 위해서 행복한 하나의 좋은 불쏘시개감이 되고, 발명을 하는데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링컨이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국가가 국가 간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어내도 특허법에 걸리는 거죠. 이것이 삼성하고 애플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제조업끼리 싸워야지 왜 디자인 가지고 싸우냐, 내 얘기가 그거였는데, 이제는 디자인도 의장 특허가 아니라 산업 특허와 마찬가지의 제조 특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스러워도 걸리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그 패션 있죠. 네. 그 똑같은 입은 사람이 가면은, 저거 누가 아나운서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걸리는 거예요. 스러워도 걸리는 거예요. 저거 맥도날드 아니야? 사실은 다른데, 느낌이. 그거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번 삼성하고 애플하고 걸렸던 특허법을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가 디자인 못하면, 우리가 색깔도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 부적에 몇천 년 내려온 말이죠. 그 문양 있잖아. 네네. 그것도 내가 특허해버리면 아프리카 사람이 저희 문양을 특허법 위반으로
돈 내고 써야 돼.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됐는데 디자인이 뭔지 특허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한심하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변호사 늘릴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를 늘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장 급한 게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고라고 했는데 특허법에 걸려. 그러니까 앞으로 소프트웨어 세상이 되는데 일본 제조업만 하다가 저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프트웨어는 일본 사람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끼가 있으니까. 그 요즘 보세요. 정치가 보고 한국 와요? 기업가 보고 와요? 연예인 보고. 전지현이 보고. 맞아요. 그 욕하들. 그런데도 아직도 몰라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군사력, 경제력, 군사력국, 경제력으로 치면 미국이 최고인데 조그만 나라한테도 IS 어린애들 그 자폭하는 애들한테 못 견디잖아요. 세상이 바뀐 걸 알아야지. 그래서 지휘체전선이요. 여기서 싸움 벌어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싸우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싸움 나오는지라도 알고 싸우자. 그래서 여기서 에보라 얘기 썼잖아요. 에보라. 우리의 메르스 사태 일어나기 전에 한 6개월, 8개월 전에 쓴 거예요, 이게 에보라가. 그때 내 책을 읽었더라면 에보라가 이렇게 무서운 거, 이머징 바이러스라는 게 이런 거다. 앞으로 원수폭 때문에 죽진 않아도 에보라 때문에 이런 이머징 바이러스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여기에 죽는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 써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나와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6개월 후에 닫았겠어요? 에보라가 안 들어왔으니 다행이지. 몇 가지 대처를 해야 될 거를 만들어 놓고 다 격리하는 거, 이머징 바이러스가 이런 거구나. 더군다나 이건 흔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병이기 때문에 혈청 연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네. 그 사망자 수는 10자리 안인데 이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국가망신이 아니라 우리 애들이 세계 못 나가 창피해서. 오죽하면 인터넷에 말이죠. 한국 욕하는 그 막 한류가 오니까 또 그 배 아파서 또 욕하는 거 많이 씁니다. 혐한데. 난 그거 다 읽어요. 정말 피가 끓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거는 늘 말 안 하고 거기에 뭐라고 하세요? 선풍기 켜놓고 자면은 죽는다는 나라는 근거 없는 거거든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의학적으로 인상적으로 맞아요? 그거 된 얘기예요. 근데 다 믿어, 한국 사람. 내가 집에서 선풍기 켜놓으면 아마 집사람도 그럴 거야. 여보, 선풍기 켜놓으면 죽어. 이게 우리가 참 남보다 잘난 민족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절대로 눈, 코, 입 똑같이 달렸는데 못난 민족이란 소리는 듣고는 못 참는 거죠. 못 사는 거죠. 민족주의가 딴 거 없어요. 나 잘났다는 민족주의. 그거는 우스운 민족주의지만 못났다는 민족주의는 내 자식을 위해서 견뎌서는 안 된다. 네.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네. 절대 너희들보다 못난 사람 아니다. 지금 말씀도 너무 힘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 이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삶의 태도, 지금 이 책에서처럼, 정말 전 세계에 가장 지금 지식의 최전선에 지금 80이 넘으신 분께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게 보였거든요. 감동적이에요. 지금도 진짜. 얼마나 힘있게 말씀을 네.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하시는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어령 선생님의 삶의 태도를 사람들이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 비유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래. 이런 천재가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린 너무 훌륭해. 이현영 선생님 같은 천재를 우리는 가졌어. 그러고 나서는 그냥 말아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은 없고 욕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요. 마이크 한번 잡으면 안 놓는 사람이야. 막 이러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만나 뵈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이현영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시는지, 저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대답하기가 참 힘든 말인 거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공중전화에서, 지금은 그런 거 별로 못 보지만, 공중전화에 유리 하나인데,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막 소리 지르고 뭔가를 애서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네. 그 볼 때 안타깝죠? 네네, 그럼요. 요만한 유리통 안에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우리가 다 공중전화 유리 부스 속에 들어가서 혼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그런 거예요. 다 외로운 거예요. 그러고 몰라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시청자도 그렇고, 야, 80이 다 된 사람, 또 요즘에 병원에도 이렇게 많이 입원도 하셨고, 그렇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큰 진짜. 소리 내냐. 사실, 작은 소리로 말 못해요,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 힘이 없어. 목이 벌써 잠겼어. 그러니까 외치듯이 짜내야 되는 건데, 남들은 이게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야. 내가 울 때 사람들은 웃는 줄 알고, 내가 웃을 때 우는 줄로 아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 그건 뭐 자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나는 부모도 자기 마음 몰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해서 상대방한테, 난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잘하려다가 얻어맞은 적 참 많거든요. 아버지 구두 좀 닦아주려고 신구들에다 까만 거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신구도 버려놓으면 시키지 않는 짓 했다고 야단치면, 나는 그 아버지 그래도 효도 좀 해보려고 구두 쏠, 신구도 쏘라고. 네. 검은 구두 쏠 모르고 그냥 하니까 신구들을 까맣게 내버려 화날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 야단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나의 호의가, 나의 효자의 효심이 장난쳐가지고 아버지 구두를 버려놓는 천하의 못된 불효자가 되는구나. 부모지간에 부자지간에 그런데 남들이 어떡하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평가해 주길 절대 바라지 않아요. 나를 뭐, 내가 거짓말해요? 이번 어느 주간지에 내 창조 이력서 나오는데 보면 말끝마다 천재, 그러니까. 천재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말 답답한 게, 그거 나 지켜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천재니까 태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거지. 내가 자랑거리가 뭐가 있어? 내가 피노키오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남들 술 먹을 때, 남들 어디 효도 관광 간다고 이 나이에 놀러 다닐 때 내가 외국 나가는 거 보셨어요? 일하러 나가지. 근데 천재라고 그러면 내 머리가 좋아서 그랬다는 거면 그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천재 아니다. 천재는 20대 넘기는 천재라는 게 어디냐. 사실 나는 착각한 적도 있어요. 문학천재는 나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 20살 돼도 안 죽으니까, 이게 내 천재가 아니구나. 난 이미 포기했는데,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간단히 답변하죠. 남들이 나를 천재라고 지켜주는 것도 싫고, 나를 다른 걸로 아유, 80 먹은 사람이 말이야, 안 나오서는 거 없어. 요즘에는 말이야, AI 하니까 또 뭘 AI를 안다고 또 나와가지고 말이야, 각 신문에 보면은 젊은 사람 그 많은데, 늙은 사람이 또 인공지능까지 지가 한다고 사방에 돌아다니며 강연하냐? 참 외롭죠. 왜? AI를 제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있어요? 그게 뭐 인간의 위협이 된다. 우리가 지금 AI를 해도 시원찮은데, AI는 의료, 각 분야에서 지금 학습, 모든 데 들어가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남은 AI를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더군다나 AI는 잘못하면은 말이죠, 독점하면은 그 기술을, 네. 완전히 인류를 정말 이 인공지능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는요 전부 공개 리소스로 갑니다. 4억 불이나 주고 산 이번에 그 기술, 네. 구글 다 공개했어요. 그리고 구글 자체에서 엔진도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쓰는 게 아니라 리눅스 공개된 거 쓰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지식은 공유하자, 커먼스라고 그래가지고 기술 공유하자, 기술 제국주의 안 된다. 그러는 판에 말이지, 우리가 뒤쫓아가야 된다, 우리끼리 AI를 하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외국에서 볼 때 뭐라고 써요?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은 다 공개 커먼스로 가서 우리의 기술은 나누는 기술이다 하는데, 우리가 뒤졌다, 안 되겠다, 산업지적 발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지금 있는 구글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열려져가지고 검색하고 거기 들어와서 활동하는 자만이 AI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회사가 없다. 전 세계 들어와서 클릭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때야 게임인데 그거는 정보 네. 얻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네. 나 하고 싶은 말, 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무도 모를 때 묻혀진 그 안타까움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초라도 더 누구에게가 얘기하고 싶다. 이러고 보니까 자꾸 화제를 독점하게 되고, 강의 30분 해달라는데 2시간 해가지고 완전히 남의 잔치 만들고, 저 이하물에 시키면 안 된다. 저 사람 말이야. 마이크 잡고 안 와. 축사도 시키지 마죠. 축사하더라도 그냥 한두 시간 하면은 이게 다 특히 왜 그 뷔페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음식 식어, 저 사람은. 늘 바보입니까? 그 소리 들어가면 왜 하겠어요? 그런 초조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대답은 이제는 남이 뭐라는데 신경 안 쓰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옛날 남의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거를 이제 망령난체 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다. 아, 저 사람 망령났어. 네. 내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 망령났어. 그러지 뭐 정색하고 덤비고서요.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참 자유롭게 얘기한다.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한다. 네. 이게 오늘날 내가 여태까지 남의 시선을 한 번도 하면서도 평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글을 쓰고 말을 해왔는데 좀 더 자유롭게 글 쓰고 좀 더 자유롭게 말을 했으면 이것을 젊은 사람들도 본받았으면 네. 그것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내가 바라는 것이 타인지향적으로 살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울림이 있네요. 네. 네, 가슴이 막 맞아, 진짜요. 찡하게 우는데 늘 평생을 네. 참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전 들었어요. 최근에 예, 아는 사람 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내 패라는 사람이 내 파가 없어요. 뭘 이렇게 챙기고 가지시려고는 한 번도 안 하셨고 늘 어떤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 밖으로 지금도 계속 그 경계 밖으로 걸어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그렇게 사시기 얼마나 힘드셨을 거며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로우셨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던데. 경조사 안 다니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요즘에선 좀 다녀요. 조금 그래도 시간이 나니까. 근데 내가 경조사 잘 다니고 내가 문단에 저 이상문 학사님이 뭐 신춘문예에 당선한 사람들 남들처럼 다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내 제자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하면 난 글 못 쓰죠. 생각 못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글 쓰는 사람한테는 사회성 바라면 안 돼요. 내 아들이 있는데 글을 쓰고 얘가 좀 창조적인 애면은 네. 골치 아파도 그냥 두는 거예요. 걔를 사회성 만들어주면요. 그거 다 뿔, 발톱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 사회성이 없는 외로움, 네. 혼자 있는 외로움, 왕따 당하는 남과 다른 점, 그거를 보호해줘야 돼. 그거를 용서될 수 있고 받아주는 사회가 관용사회예요. 관용 없는 사회에서는 절대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목욕을 했겠습니까? 뭐, 그 냄새나고 찢어진 옷 입고, 요즘에서 그런 게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양아버지, 양어머니 밑에서, 그것도 무슨 잘 사는 집 아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근로자,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대학도 안 나오서 한 거예요. 자기 친어머니, 아버지는 대학생들이 일찍 그만해가지고 애 나니까 길릴 수는 없으니까 양아들로 보낸 거예요. 그걸 안 그 사람이 정상적이겠어요? 그것도 다 밝혀져요, 거기서. 그런데 외로운데 인도를 그렇게 좋아해요, 동양을. 그래서 그 뒤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왔으면 플러스 100% 확대, 150% 확대하는데 이 사람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한두 손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이 사람들은 125%, 135% 하는데 이거는 적당히 이거 하는 거예요, 감으로. 그 동양을 좋아해서 인도를 그렇게 좋아해서 크리시나교도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배가 아파서도 그랬지만 거의 뒤쫓아다니면서 깡통 죽고 그걸로 해서 먹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왕따 당한 친구 하나가 보니까 얘가 인도 책이 있어요. 너 인도 좋아하니? 나도 인도 좋아하는 거야. 두 사람이 처음으로 친했는데 선생 하나가 얘의 능력을 알아가지고 막
시켜준 거예요. 너 수학 잘하잖냐, 너 컴퓨터 잘하잖냐. 그래가지고 이 선생 하나가 얘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 세상 잘 모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뭘 빌려달라고.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고 편지를 낸 건데. 네. 지금으로 맡으면 뭐 삼성 뭐 주력도 더 되는 사람이죠. 어린애가 전화 걸어가지고 얘기한 거를 전부 그거 하려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타리라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도 아타리 회사하고 한 거예요. 사실은 아타리가 ATTI 이렇게 게임 회사인데 전화번호 옛날 보면은 ABCD니까 아타리가 제일 먼저 나와. 컴퓨터에 아타리가 그 컴퓨터 회사도 아니고 게임 회사인데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그런 거예요. 애플이라고 그러면 더 빨리. 피가 더 빨리니까 디렉터리 얼마 애플이 먼저 나온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인데 그렇게 그 참 피도 눈물 넣지 싸울 때는 그래 놓고 왜 애플이 나면 말 잘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한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방송이 내가 이제는 이게 끝일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출연 안 해요.